자, 이제 그러면은 2레벨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토큰을 수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큰을 어떻게 수정하고 또 매크로는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수정하는지, 그 제가 게시물로 작성도 했었는데 그래도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대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이게 계속 글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큰 화면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 자체는 720p로 찍을 거니까 720p에 맞춰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하시냐면 구글 창에서 넨티르 베일이라고 입력을 하세요. 넨티르 베일.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줄에 제가 ORPG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 사이트가 가장 먼저 뜹니다. 여기 접속하시고요. 여기 접속한 다음에 이 측면에 보면 여기 여러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이 항목들 중에서 플레이 준비법 누르시고, 플레이 준비법에서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접속 없이 토큰 수정하기 보이시죠? 이거를 누르시고 여기 설명들을 읽어보세요. 이것들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물론 제가 또 여기 영상으로 또 보여드릴 거예요. 하단에 첨부 파일에 Making Token 캠페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받으세요. 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맵2를 B91을 실행을 시킵니다. 맵2 B91을 실행을 시키고, 여러분들은 이게 안 될 거예요. 저는 이거 약간 좀 개량해가지고 맵2를 실행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B91 실행시키는 화면하고 똑같이 그냥 실행시키면 돼요.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맵2이 실행이 되죠. 맵2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픈 캠페인 눌러가지고요. 그 전에 그 본인이 다운받은 웹툴 파일 있죠? 그걸 본인이 다운받은 웹툴 파일을 웹툴 폴더에 집어 넣으세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다. 잠시만요. 이제 다운받았던 파일을 열 거예요. 이게 캠페인 파일이거든요. 캠페인 파일을 여는데 이렇게 해서 오픈 캠페인 한 다음에 잠시만요. 이렇게 파일 오픈해서 다운받았던 메이킹 토큰
캠페인 있죠? 이걸 열면 됩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는데, 맵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바로 윈도우 탐색기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제가 뭔가를 열려고 할 때 보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그냥 여시면 돼요. 네, 윈도우 탐색기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애드 리소스 라이브러리 사용법을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홈페이지 와서 이 메이킹 토킹 파일, 컴펜 파일을 받으시면 돼요. 받고 그대로 다운 받아서 이렇게 해서 열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카페로 갑시다. 제 신상이 다 나오네요. 이건 영상을 비밀로 걸어놔야겠어요. 자, 이렇게 접속을 하신 다음에 우리 카페 있죠? 카페에 가셔가지고 본인들이 이렇게 시트 파일을 올려놨잖아요. 네, 거기서 시트 파일에 있던 토큰 파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받은 토큰 파일을 그대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토큰 파일이 그냥 밖에 있죠. 여기 지금 그냥 밖에 있잖아요. 여기 드래그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여기 토큰 파일이 이제 생겼죠? 생겼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토큰 파일을 맵툴 토큰 수정용 캠페인을 다운받아서 그 캠페인을 열었고, 그 다음에 토큰 파일을 다운받아서 토큰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맵툴에 끌어 넣어서 넣었어요. 자, 그럼 이제 맵툴 토큰을 수정할 준비는 완료된 겁니다. 자, 이제 캐릭터가 1레벨에서 2레벨로 바뀐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시트를 고쳐야겠죠. 자, 그럼 시트를 고쳐봅시다. 캐릭터 빌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저는 일단 지금 미리 캐릭터 빌더 프로그램을 열어뒀어요. 그래서 존 스노우를 열어보겠습니다. 로드 버튼을 눌러서 열어봅니다. 자, 존 스노우가 이렇게 있죠. 여기서 여러가지 탭이 있는데, 이 탭 중에 매니지 탭을 눌러가지고요, 레벨업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레벨을 2로 바꿔주면, 이렇게 여기서 다시 레벨업을 누르면 레벨이 2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레벨이 2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트를 하나 선택하고 파워도 하나 선택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 레벨에 따른 능력, 이 레벨에 따라서 개방된 능력을 찍으라는 거죠, 지금.
다시 빌드 버튼을 누르고 파워 버튼을 갑니다. 그래서 소드 메이지 유틸리티 지금 파워 2가 생겼잖아요. 지금 존 스노의 경우에는 소드 메이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파워를 찍습니다. 어떤 걸 찍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디멘셔널 워프를 찍을게요. 다 좋아 보이는데 일단은 이건 제가 뭐 직접 쓰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대충 찍겠습니다. 디멘셔널 워프를 찍었고요. 피트는 뭘 찍을까요? 뭘 찍을까요? 모르겠으니까 저는 잘 감이 안 오니까 지금 쫙쫙 내려가지고 웨폰 프리피시언시에 들어가서요. 바스타드 소드 웨폰 프리피시언시를 찍겠습니다. 이건 제 취향이니까요. 제가 바스타드 소드를 찍는 이유는 일단 바스타드 소드는 한 손 검으로 1d10의 데미지를 주면서도 그 무기 숙련도 보너스가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기에 비해서 숙련도도 1 더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어차피 존 스노가 롱소드를 쓰는데 롱소드도 숙련도는 플러스 3이거든요. 그래서 롱소드에 비해서 2 데미지를 더 추가한다는 느낌으로 지금 이걸 찍어서 그냥 바스타드 소드를 쓸 겁니다. 자, 이렇게 바스타드 소드 피트를 찍었고요. 그러면 이제 일단 다 적용이 됐죠. 그리고 숍에 가서 이거는 여러분들은 아이템을 바꾸는 게 아니면은 상관없습니다. 롱소드를 해지를 하고 남은 돈으로 바스타드 소드를 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시트 수정은 이제 다 끝났어요. 레벨업을 하고 레벨업에 따른 추가 파워와 추가 피트를 찍었어요. 이렇게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 매니지 버튼에 보면 자기 캐릭터가 모든 걸 다 제대로 했는, 시트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여기 상태창에서 뜨거든요. 그래서 캐릭터가 제대로 작성이 됐으면 이렇게 Your character is completed and legal 이라고 뜹니다. 이 메시지가 뜨도록 하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시트를 다 고쳤으면은 이제 캐릭터 시트를 열어볼게요. 이 캐릭터 시트 버튼을 누르면 캐릭터 시트가 열려요. 그래서 이렇게 여름 캐릭터 시트를 봅니다. 봐요.
그래서 이 시트를 기본으로 해서 존 스노우의 스탯을 고쳐주면 돼요. 이게 어떻게 고치는지는 기본적으로는 저 홈페이지, 이 ORPG와 홈페이지에 구글에서 낸티르 베일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들어가셔가지고 플레이 준비법에 보면 여기 6번 항목 프로퍼티 입력법이라고 있거든요. 프로퍼티 입력법, 이걸 보시면 기본적인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A 항목은 A에 입력하고 B의 항목은 B의 항목은 B에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역시 제가 영상으로도 똑같은 작업을 할게요. 원래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니까 조금 천천히 할 겁니다. 자, 시트 파일을 보면은 레벨, 일단은 존 스노우를 더블 클릭합니다. 일단 이 채팅창은 일단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해야 좀 제대로 보이니까 설정을 이렇게 창모형 이렇게 조절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존 스노우가 있죠. 이게 수정할 토큰이니까 이 존 스노우 시트 열었고요.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에디트 토큰 창을 열어요. 에디트 토큰. 그런 다음에 프로퍼티를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 이제 프로퍼티 창 여러가지 입력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존 스노우의 레벨은 2죠. 존 스노우 레벨 2. 자, 그럼 여기 레벨 2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레벨 칸에. 그 다음에 존 스노우의 HP, 히트포인트 HP 33이죠. 자, 그러면은 33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맥스 HP도 33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HP가 손상되어 있는 상황에서 레벨업을 하게 됐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HP는 놓아두고 맥스 HP만 수정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리라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방어도 원래는 19였는데 지금 보니까 20으로 올랐네요. 자, 이렇게 수치가 변한 것들 다 적용해 줍니다. AC 20, 맥스 AC도 20 똑같이 적고요. 폴트 15니까 폴트 14에서 15로 바꾸고요. 맥스 폴트도 역시 15로 바꿉니다. 리플렉스는 16이 됐으니까 리플렉스 16으로 바꾸고요. 맥스 리플렉스도 16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윌은 이제 14가 됐으니까 역시 14로 바꾸고요. 14로 바꿔요. 이동 속도는 변한 게 없죠. 6 그대로 둡니다. 이니셔티브 보너스는 여기 있네요. 이니셔티브도 5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니 보너스를 5로 입력을 해줘요. 그리고 커런트 이니셔티브는 그냥 1D20 그대로 두시면 돼요. 자, 게시물에는 이 부분을 비워뒀는데 비우시지 마시고 반드시 1D20으로 기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세이빙은 건드리실 필요 없고요. AP, 데일리 아이템 파워, 맥스 DIP 이거 건드리실 필요 없습니다. 힐링 서지 밸류는 여기 보시면 여기 히트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안에 보시면 힐링 서지라고 되어 있고 여기 서지 밸류라고 있죠. 이 서지 밸류 값을 여기 힐링 서지 밸류에 입력하시면 돼요. 8이 됐네요. 8로 바꾸시고요. 서지 데이는 9인데 여기 힐링 서지 9 입력하시면 되고 맥스 서지는 힐링 서지랑 똑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 캐릭터가 이미 힐링 서지를 소모한 상태면 맥스 서지만 이거와 동일하게 맞추시고 힐링 서지는 그대로 놓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히트 이건 조금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W 이건 이제 웨폰이라고 하는 건데요. 본인이 평상시에 착용하는 무기의 굴림 값을 여기다 입력을 해두면 이후에 매크로에서 W 웨폰 약자로 해서 무조건 다 그 매크로가 이 굴림 값을 사용하도록 적용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그러니까 크게 지금은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원래라면은 존 스노우는 1D8에 롱소드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바스타드 소드 피트를 찍고 나서 바스타드 소드로 무기를 바꿨죠. 그리고 바스타드 소드는 1D 10의 주사위 굴림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1D 1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Wmax는 이 주사위를 굴렸을 때 나올 수 있는 최고 숫자 값을 지정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1D8이면 역시 그 최고값도 역시 8이 되겠고 1D4면 그 최고값도 1D4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1D10의 피해 굴림 값을 사용하는 바스타드 소드를 사용하니까 역시 Wmax도 10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데미지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탯은 16, 16 그대로고 12, 12 그대로고 10, 10 그대로고 18, 18 그대로고 10, 10 그대로고 10, 10 그대로죠. 그래서 바꿀 게 없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패시브 인사이트, 이 패시브 인사이트가 P 인사이트입니다. 이게 16이 됐으니까 16으로 바꿔주고요. 패시브 퍼셉션, 이게 P 퍼셉션입니다. 11이 됐으니까 11로 바꿔줍니다. 자, 이해 가셨죠? 이렇게 프로퍼티를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프로퍼티는 다 제대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추가된 파워하고 재주를 만들어야겠죠. 자,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파워를 만드는 법은 제 홈페이지 보시면 플레이 준비법 8번 항목에 파워 매크로라고 있어요. 파워 매크로 만들기. 이거를 차후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파워 매크로 만들기 누르면 늑대 두령님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들어가면 이런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읽어보시고요. 여기서는 제가 이거하고 비슷하게 제가 역시 말과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맵툴을 설치할 때 제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맵툴을 세팅을 했으면 여기 윈도우 글로벌 체크하시고 글로벌 창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파워 제작 1번, 2번이 있을 겁니다.
이 버튼을 이용해서 파워를 만들면 되는데, 파워는 어떻게 만드냐? 자, 일단은 CT 파일을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파워 카드의 목록이 있어요. 다 이렇게.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이번에 추가한 파워 디멘셔널 워프를 가 여기 있겠죠. 여기 디멘셔널 워프 파워가 추가되어 있네요. 근데 이 디멘셔널 워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한 파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파워랑은 좀 다른데, 그래도 일단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존 스노를 클릭한 상태에서 파워 제작을 누릅니다. 그럼 이런 창이 뜨죠. 그럼 여기 입력하는 것들이 떠요. 이 디멘셔널 워프는 공격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룹을 기타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룹을 기타로 지정하고 디멘셔널 워프, 뭐 영어로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저는 한글을 좋아하기 때문에 번역해서 할게요. 자, 디멘셔널이 무슨 뜻이죠? 자, 네이버에 한번 알아봅시다. 차원의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디멘셔널. 또 이렇게 제 아이디가 다 공개가 되네요. 역시 차원의 치수의 이런 뜻이네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차원 순간이동으로 변할게요. 차원 워프로 번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워 종류는 이 빌더를 보시면, 다시 빌더의 파워 항목으로 가시면 디멘셔널 워프가 소드 메이지 유틸리티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걸 입력하시면 돼요. 소드 메이지 유틸리티를 여기 파워 카인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한글로 소드 메이지 활용 2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인카운터 파워네요. 그러면 인카운터 파워 체크하시고, 키워드 파워의 종류 키워드가 여기 있습니다. 아케인 텔레포테이션인데, 그러면 여기서 지우고 아케인 한글로 적을게요. 저는 텔레포테이션 하면 기니까 한글로 순간이동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행동은 여기 액션을 보니까 마이너 액션이죠. 자, 마이너 액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 타입이나 거리는 없죠. 이건 다 지우고요. 발동 조건도 없기 때문에 트리거 엔트리를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체크하면 트리거 엔트리가 뜨고, 이걸 체크하지 않으면 트리거 엔트리가 뜨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트리거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 파워에는 이 트리거는 쓰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타겟 엔트리 체크가 되어 있죠. 그럼 이건 지금 이제 타겟 엔트리가 뜬다는 거예요. 보면은 당신과 아군 범위 내에 있는 당신과 아군 또는 범위 내에 있는 2명의 아군이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입력을 해야죠. 시전자와 아니군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레인지에 클로즈 버스트 3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게 공격 범위니까 적어줍니다. 클로즈 버스트니까 근접 폭발이네요. 그러면은 여기 어택 타입 앤 레인지에
근접 폭발 3이니까 3이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대상은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자신과 아군 하나 혹은 두 명의 아군이니까 범인의 시전자와 하나의 아군 괄호 BR 이렇게 합니다. 이 괄호 BR은 뭐냐면 줄바꿈 명령어예요. 이건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HTML 코드 명령어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혹은 범위 두 명의 아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공격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격은 안 하니까 어택 엔트리는 빼고요. 역시 타격도 안 하니까 히트 엔트리도 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뭐 데미지 굴림에 대한 설명인데 없으니까 빼고요. 여기 이펙트 항목 있죠? 그럼 여기서도 이펙트 항목을 키고 여기다가 그 내용을 적습니다. 이 내용을 해석해 보니까 각 대상은 순간이동으로 서로 위치를 바꾼다는 거군요. 이때 두 대상은 같은 사이즈여야 한다는 거겠군요. 같은 크기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군요. 정확하게는. 그렇지 않으면 주문은 파워는 실패한 것으로 판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 두 대상은 순간이동으로 위치 바꿈. 그 다음에 역시 줄띄움 하고요. 이때 두 대상이 차지한 공간은 같아야 함. 다시 줄띄움 하고요. 아니라면 실패 판정, 실패한 것으로 간주. 자,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셀렉션에 보면 기타 항목에 차원 오프가 생겼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채팅창을 띄워볼게요. 그래서 차원 오프 버튼을 눌러보면, 자, 차원 오프, 소드 매지 활용이, 인카운터, 아케인 순간이동, 마이너 액션, 근접 폭발 3회, 대상은 범인의 시전자와 아군 하나의 아군, 혹은 두 명의 아군. 이펙트, 두 대상은 순간이동으로 위치를 바꾼다. 이때 두 대상이 차지한 공간은 같아야 한다. 아니라면 실패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내용의 파워가 만들어졌어요. 참 쉽죠? 자, 근데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파워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데일리 파워 같은 건 이렇게 데일리나 인카운터 파워는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색깔이 옅어지면서 한번 사용했다는 표시가 돼요. 이걸 다시 한번 눌러주면 원래 색깔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누르면 또 쓸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눌러주면 다시 원래 색깔로 돌아오고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체크하세요. 데일리 파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누르면 써지고 한번 누르면 원래 색깔로 돌아오고 다시 써지고 이런 식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툴팁을 정리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툴팁이 뭐냐? 이렇게 여러가지 파워들의 커서를 올려보면 이렇게 작은 상자가 뜨면서 파워의 종류에 관한 메시지들이 뜨죠. 이건 역시 제가 다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본적으로 파워를 만들면 이렇게 간단하게
그 파워가 어떤 행동을 사용하는지만 표시가 되는데, 저는 그 몬스터도 움직여야 하고 NPC도 움직여야 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파워를 만들 때마다 그 파워의 특징들을 파워를 사용하지 않고도 알 수 있도록 툴팁 박스에 다 뜨도록 제가 설정을 해둡니다. 제가 이제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때 에디트 파일을, 이때는 그 고칠 툴팁을 수정할 파워에 대해 커서를 올려놓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런 창이 떠요. 여기서 에디트를 누른 다음에 여기 툴팁이라고 보이죠? 툴팁. 여기 내용을 수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수정을 하냐? 이 파워가 마이너 액션인 건 맞으니까 그대로 두고요. 여기서 가장 앞으로, 툴팁에서 가장 앞으로 당긴 다음에 HTM 이렇게 가로, 세모꼴 가로 HTML이라고 친 다음에 다시 이 가로를 닫은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모꼴 가로 BR 닫고 해서 줄띄움 명령어를 준 다음에 이 파워, 이 에디트의 내용을 이렇게 천천히 내려봅니다. 천천히 내려보면 중요한 이렇게 출력되는 텍스트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여기 거리에 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텍스트가 있죠. 요거를 복사해서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여기 붙여줍니다. 그래서 컨트롤 V를 붙여줘요. 그 다음에 다시 줄띄움 세모꼴 가로 BR 가로 닫고 다시 천천히 내려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전에 타겟이 떴잖아요. 그러면 여기 타겟 이렇게 복사를 또 해요. 그래서 또 여기다가 컨트롤 V로 붙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다가 다시 또 줄띄움 세모꼴 가로 BR 가로 닫고 이제 이펙트 항목이 남았죠. 이렇게 또 천천히 내려요. 힐로 이렇게 천천히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펙트가 있네요. 여기 다시 이펙트 내용을 이렇게 해서 컨트롤 C로 복사하고 그대로 넣고 이렇게 한 다음에 OK를 누릅니다. 자, 그래서 차원 오프 버튼에 커서를 올려놓으면 툴팁이 이제 이렇게 뜨죠. 이런 식으로 툴팁을 정리를 하시면 본인 파워를 좀 더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꼭 하시는 건 아니고 본인 스타일에 맞게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파워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차원 오프는 공격 마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파워들은 이렇게 녹연검처럼 공격 마법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건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시 존 스노가 선택된 상황에서 파워 제작 버튼을 눌러요. 자, 이렇게 떴죠. 자, 이거는 뭐 아무 상관없는 파워니까 제 맘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존 스노우니까 일단은 그룹은 이거 나중에 만들고 지울 거니까 테스트로 하죠. 그룹은 파워 이름은 존 스노우니까 롱크로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파워 종류는 로드 커맨더의 공격, 로드 커맨더 공격 1로 하죠. 여러가지 이 종류는 애들 파워로 저는 그냥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롱크로가 장검이니까 소설에서는 뭐 저 혼자 십덕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무기로 하죠. 무기 냉기로 냉기는 아니죠. 무기로만 하겠습니다. 무기 하염으로 하겠습니다. 밀리 웨폰이고, 근접 공격이니까 밀리 웨폰으로 설정을 해둘게요. 대상은 하나 역시 하겠습니다. 이 파워 보시고 본인들이 그 파워에 맞기거는 수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영상 보시고 나서 나중에 다시 그 게시판 제가 설명해 준 대로 가셔가지고 다시 보시면 완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어택 모디파이어는 이제 공격 보정치인데 여기서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안 되겠네요. 이거는 이렇게 막 만들어서는 안 되겠어요. 제가 제대로 만들어서 설명을 해드려야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녹용검을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녹용검 그린 프레임 블레이드, 이걸 다시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그룹은 테스트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왜냐면 이미 공격 그룹에 녹용검이 있기 때문에 그룹은 테스트로 해서 파워 이름은 녹용검으로 하고요. 빌더 보시면 여기 그린 플레임 블레이드 소드 메이지 어택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소드 메이지 공격 1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초록색이니까 애들 파워네요. 애들 파워 그대로 주고요. 여기 키워드 보이시죠? 아케인 파이어 웨폰이니까 저는 아케인 하염 무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정거리는 밀리 웨폰이네요. 밀리 웨폰 그대로 두고요. 트리거는 없으니까 빼고요. 타겟은 원 크리처, 여기 원 크리처라고 기본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빼고요. 공격 굴림은 굽니다. 뭐 보정치를 9라고 입력을 할게요. 근데 나중에 저는 이거 수정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모드발 값을 쓰니까요. 그래, 그 모드발 값을 쓰는 것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모드발이 뭐야? 좀 기다려보세요.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자, 일단 어택 모디파이어를 9로 입력을 했고요. 히트 엔트리, 여기 히트 엔트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켜야겠죠. 역시. 그리고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노 데미지 타입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언체크합니다. 그래서 주사위 1이네요. 주사위를 한 번 굴리니까 주사위 한 번 굴린다. 데미지 롤 타임은 한 번으로 하고, 하나의 무기, 저 무기가 지금 1D10이죠. 이걸로 합니다. 취향에 따라 이 W 값을 쓰지 않고 본인이 그냥 직접 1D10을 입력해도 돼요. 자기 무기에 맞춰서. 제가 존 스노우님 같은 경우에는 이 W 값을 쓰도록 설정을 해두었지만, 예를 들어서 발란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쓰지 않고 그냥 이걸 직접 입력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거에 대한 차이는 본인들이 본인 토큰을 만져보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목이 아프네. 자, 그 다음에는 데미지 모디파이어는 봅시다. 4네요. 4라고 입력을 하고요. 하염 피해니까 하염 피해 적어주고, 줄띄움 하겠습니다. 줄띄움 세목골 가로 BR 하면 줄띄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을 읽어보시면 대상에 인접한 모든 적들에게 당신의 힘 보정만큼 하염 피해를 준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그죠? 대상에 인접한 각 적은 하염 피해 힘 보정만큼 하염 피해
이렇게 적어도 둘게요. 힘 보정이 플러스 3이네요. 이렇게 3으로 입력을 해도 되고요. 자, 힘 보정 3만큼 하연필. 자,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들었죠? 자, 그럼 텍스트 녹용검을 눌러 볼게요. 근데 좀 이상하죠? 왜냐? 여기 보시면 지금 공격 굴림 값이 저는 분명히 9를 입력했는데 13이 떴어요. 이게 왜 그러냐? 그것은 제가 프로퍼티에 약간의 다른 수치를 입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프로퍼티 입력하면서 요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린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퍼티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W 값이 있어요. W 값이 아니라 히트 값이 있습니다. 이게 이 캐릭터의 공격 굴림에 플러스 4의 보너스를 넣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4를 입력을 했는데, 자, 그럼 이해 가십니까? 제가 이 녹용검을 만들 때 공격 보정치 여기 시트에 있는 그대로 9를 입력했죠. 여기 시트에 있는 그대로 9를 입력했는데, 제가 여기 프로퍼티에 히트에 4를 더 집어넣어서 이 값까지 더해진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녹용검을 누르면 13이 뜨는 거죠. 이렇게 보정치가. 왜 그러면 여기 이 히트 값에 4를 입력을 했냐? 왜냐면 존 스노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에서 공격 보정치의 플러스를 받게 되는 부분들을 그냥 히트에 넣어서 일일이 매크로에 다 계산이 자동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이 산은 어떻게 생겼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빌더를 열어보셔야 돼요. 빌더를 열어보시면 스노우가 쓰는 무기가 이제 바스타드 스워드입니다. 이 바스타드 스워드는 바스타드 스워드의 숙련을 가지고 있으면 공격 보정에 플러스 3 보너스를 받아요. 거기서 플러스 3이 일단 왔고요. 피트로 피트로 헤비 블레이드 익스퍼타이즈를 찍었는데, 이 헤비 블레이드 익스퍼타이즈를 찍으면 역시 중검을 사용한 모든 공격에 플러스 1의 웨폰 공격 굴림 보너스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플러스 3하고 플러스 1을 해서 플러스 4. 그리고 존 스노우는 항상 중검만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 4의 보너스를 받으니까 여기다가 아예 플러스 4를 입력을 해둔 거예요. 그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파워를 고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열어봅니다. 그래서 이 파워 수정법은 역시 제 구글 홈페이지에 낸티르베일 치시고 여기 플레이 준비법에 들어가시면 매크로 수정법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걸 보시고 매크로 수정법을 배우면 되는데, 물론 제가 간단하게 영상으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50분이 가까워졌네요. 자, 이렇게 파워를 에디트로 열어서 천천히 내려보시면 여기 어택 모디파이어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파워를 만들면서 9라고 입력했던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이미 4가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5로 바꾸면은
9가 되겠죠. 이때 숫자를 입력할 때는 여기 적은 따옴표가 지워지지 않도록 주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5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눌러보면 이제 9가 됐죠. 왜냐? 여기에 히트에 4가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설명드릴 부분이, 그렇다면은 좀 더 캐릭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피트 때문에 플러스 1의 보너스가 생겼고 무기 숙련도 때문에 플러스 3의 보너스가 생겼다. 그렇다면 플러스 5의 보너스는 어디서 생긴 걸까? 라는 생각이 들죠. 이 플러스 5의 보너스는 여러분들의 캐릭터 시트를 보시면 능력치에 보시면 이렇게 각 능력치마다 이렇게 보정치가 있어요. 이 보정치에서 나온 값입니다. 기본적인 능력 보정치가 이 표시고요. 보정치에 2분의 1을 더한 것이 또 수치가 있습니다. 각 공격들은 각 공격의 종류에 따라서 자신들이 사용하는 능력치의 보정치를 공격 굴림의 보정 보너스로 받거든요. 무슨 말인지 어려우시면 노경금을 보시면 여기 공격 굴림의 인텔리전스 대 AC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 1D 20을 굴리고 거기에 인텔리전스 보정치를 더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텔리전스 보정치가, 그러니까 지능 보정치가 여기 이 값이 5였기 때문에 이 5, 거기서 5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1D 20에 5를 넣고 1D 20에 5를 넣고 거기에 다시 무기의 숙련도 보너스와 피트 보너스가 들어가서 총 공격 굴림이 9라는 값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거는 빌더를 보시면 빌더의 파워를 이렇게 눌러보시고 공격 파워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다 돼요. 자, 지혜 보정 보너스 플러스 4에 레벤의 절반 보너스 들어갔고 무기 숙련도 플러스 보정 들어갔고 피트 보너스가 들어갔다. 이렇게 다 표시가 돼요. 빌드에. 그렇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레벨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레벨이 바뀌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는 능력치가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매번 이렇게 파워의 보정치를 일일이 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게 되게 귀찮은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내가 프로퍼티에 능력치만 수정을 하면 그 능력치의 보정값을 알아서 계산해서 급값을 사용하도록 해주는 명령어를 이제 이 노경검 파워 매크로에 넣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있는 기존의 매크로를 이렇게 에디터 보시면 이렇게 모드발 값을 이렇게 제일 첫 줄에 제가 이렇게 적어 놨을 겁니다. 이거를 일단 복사를 해서 닫고 이건 여기 노경검에다 붙여 넣을 거예요. 네, 그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 이게 이제 각각의 보정치에 대한 계산 공식 수식인데요. 여기 int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지혜 보정이겠죠. 그리고 str은 이건 힘의 보정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체력이면 con을 적으면 되고요. 민첩이면 dx를 입력하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지혜면은 wis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여기서는 힘을 쓸 거니까 힘을 쓰면 되고, 이렇게 여러 개의 보정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복사를 해서 또 붙여넣은 다음에, 이거는 지금 모드발 1값까지 정해져 있으니까 모드발 2값으로 바꾸고, 이 부분을 뭐 체력이니까 코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 값을 모드발이라고 적으시면 자동으로 보정치를 계산을 해서 그 보정치 값을 입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택 모디파이어가 지금 제가 5라고 입력을 했잖아요. 이거를 모드발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이때 모드발이라고 입력할 때는 요 자금 따옴표 이걸 지우셔야 돼요. 자, 지금 모드발은 지능의 보정치죠. 그리고 제 지능 보정이 5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OK 누르고 다시 녹용검을 눌러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또 어이쿠 8이 떴네요. 얘도 8이니? 아, 얘도 8이네요. 아, 이때는 어떻게 하냐? 아, 저 당황한 거 아닙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제 지혜 보정치 값, 지능 보정치 값만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능 보정치가 4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아, 이제 제가 설명 부원하네요. 여러분들 이거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겠어요. 지능 보정치는 4기 때문에 4값이 입력이 된 것 같아요. 레벨 보정, 레벨의 2분의 1 플러스 보정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히트란에다가 이걸 4에서 5로 바꿔줄게요. 왜냐면 이 레벨 보정은 모든 공격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녹용검을 누르면 9가 되죠. 자, 공격 굴림 값을 보시면 9니까 9가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대상에 인접한 각 적은 힘 보정만큼 하연피를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건 제가 숫자 3을 직접 입력을 했거든요. 그냥. 근데 이건 역시 보정치를 이용해서 수정을 보정치 값을 능력치 값에서 따오도록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모드발 1이라고 지정을 해두고 힘의 보정치를 가져오게 만들었죠.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복사를 하고요. 아, 복사가 아니고요. 모드발 1이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힘의 보정치 값이 지정이 모드발 1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지고 쭉쭉 내려서 여기 데미지 관련 텍스트가 여기 있죠. 여기 맞군요. 데미지 관련 텍스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에 3을 지우고 힘 보정만큼이니까 대괄호를 이렇게 치고 모드발 1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대괄호로 닫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OK 누르면 이제 녹용검을 사용하면 여기도 이제 수식에서 값을 받아와서 3이라고 입력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파워 매크로를 작성하시면 되고 세부적인 내용은
홈페이지에 파워 매크로 수정법 이 부분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하나씩 배워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주 만드는 법을, 제주 매크로를 만드는 법을 알아볼게요. 존 스노가 찍은 제주가 뭐였죠? 자, 봅시다. 어떤 제주를 찍었는지. 존 스노가 찍은 제주가 여기 이거죠. 무기숙련 바스타드 소드. 이거는 아주 쉬워요. 제주 항목에다가 이렇게 add new mac로 누른 다음에 이게 새로 하나 만들어졌죠. 이걸 에디트로 불러와서 라벨에다가 그래서 적어줘요. 바스타드 검 숙련. 그 다음에 이걸 복사해서 그대로 붙이고, 이번에는 BR이 아니라 HR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이 HR을 쓰면은 줄 띄움이 되는 동시에 바로 그 줄 아래 밑줄이 쳐져요. 구분선이 쳐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내용을 적어요. 간단하네요. 바스타드 소드를 사용할 수 있다. 끝입니다. 여기 내용을 더 첨부하고 싶으면 줄 띄움 BR 하고 U 베스타드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컨트롤 A로 해서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A로 다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하고 툴팁에다가 뼈족 가로 열고 HTML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뼈족 가로 닫고 그 내용을 그대로 붙여 넣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고 툴팁에도 이렇게 뜨고 눌러도 이렇게 뜨고 아주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역시 이것도 내용을 보시면 기타 매크로 만들기에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1시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일단은 녹화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